말로만 듣던 3대 독자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은 40대 여성 최모 씨. 덕분에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시집살이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걸까요? 밖에선 반듯한 모범생인데 집에만 오면 돌변해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 일쑤입니다. 이 점점 비뚤어져만 가는 사춘기 아들의 두 얼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자, 오늘 사연은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사춘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의 사연. 문제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오냐오냐 귀하게 자라서인지 버르장머리가 싸가 뭐 이러자 그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에만 나오는 줄 알았던 그 말로만 듣던 3대 독자랑 결혼을 한 최모 씨의 사연인데요. 그 40대고요. 결혼 17년 차입니다. 일단 남편이랑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내가 얼마나 귀하게 컸는지 그 3대 독자 썰을 막 들려줬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일단 위험한 데는 그 시부모님이 일절 가지를 못하게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 그 뭐 1박 2일이나 한 2박 3일 정도로 수학여행 가거나 극기훈련 가는 거 이런 거 아예 안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거, 배 타는 거 이런 거 위험해서 성인 될 때까지도 금지됐었고요. 감기 걸리거나 독자라서. 장염 걸리면 그렇죠. 감기나 장염 걸리면 무조건 학교 빠졌습니다. 독자라서. 독자라서요. 연애 때는 뭐 이런 얘기 듣고도 그냥 아 그랬어? 이러고 웃고 넘겼는데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이 시부모님은 정말 진지하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가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까 둘 다 산전 검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둘 다 검사 결과 별 이상이 없이 나와서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남편이 3대 독자다. 그러면 또 그냥 떡두깨비 같은 아들 낳아야 된다고 4대 독자 낳아야 된다고 막 그냥 네, 그랬죠. 근데 정말 다행히 최 씨는 결혼 2년 만에 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예. 시어머니 너무 시아버지 좋아하시고 또 친정 부모님께서도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안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이 시부모님이 기쁘셨는지 조리원 미원 뭐 그냥 팍팍 쓰셨고요. 명품 가방 사주고 화장품 사주고 보약 사주고 그런데다가 뭐 시집살이 일도 없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뭐 아이도 우리가 다 키워주마. 그래서 뭐 다 키워주시고요.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 이동현님께서 이 내용 같은 지금 시간대 드라마 얘긴데다 그러시네요.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죠?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뭐 그거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 네,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됩니다. 예, 이거 보면 됩니다.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어릴 때부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받아주기 때문에 막 조금 더 버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6살 무렵 때 좀 눈에 띄었던 행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최 씨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 언니 집에 갔던 적이 있는데 친정 언니 집에는 이 아들보다 1살 많은 형이죠. 사촌지간 형이 있었는데 둘이 놀다가 싸움이 좀 났던 겁니다.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서로 같이 누나네요.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밀었고요. 밀다가 이제 울고 뭐 이런 행동들이 좀 있었는데 둘이 막 싸우는 과정에서 좀 놀라운 얘기가 들립니다. 너 우리 할머니한테 이른다? 나 4대 독자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야. 저 애가 뭐 알겠습니까? 4대 독자인가 알겠습니까? 너무 그럼 4대 맞자 이러면서 막 4대 때릴 수도 있는데요. 언니하고 최 씨가 너무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고 최 씨가 야, 너 말이 되냐고 야단을 쳤는데 아들의 눈빛을 보면 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했다고 해요. 제 느낌엔 왠지 은배 팀장님이 독자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전 아닙니다. 아니세요. 어쨌든 최 씨가 이제 이 일을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버릇이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 시부모에 갔을 때 아들 데려갔어요. 그리고 시부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큰 언니네 집 있던 일을 소소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애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릇이 나빠질까 걱정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오히려 뭐라고 했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 귀한 4대 독자의 장난감 누가 뺏었어? 그리고 우리 강아지 기죽게 그런 소리 하지 마. 오히려 큰 소리 치니까 뒤에 숨어있던 아들 놈이 기가 사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들어가 숨으면서 역시 할머니는 내 편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아들을 혼내기가 하면은 이 아들이 이제 그 눈치를 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편이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야. 엄마 아빠가 이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죠. 아, 그렇군요. 이제 뭔가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쭈루루루루 달려가가지고. 자, 진짜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지만 아들놈이 이러면 정말 얄미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엄마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는 깨갱이니까 엄마가 날 혼내면 또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눈치가 빤한 아들이었는데 그런 아들이 이제 자라서 중학생이 돼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집안 분위기가 거의 살얼음판 걷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아들이 밖에서는요,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하고 선생님한테 이쁨도 받고 뭐 상도 받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돌변합니다. 뭐 밥 먹어라, 씻어라, 일어나라, 이게 뭐 특별한 잔소리도 아닌데 발끈해서는 뭐 욕설에 비속어에 이런 걸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먹으라고 하면요, 어쩌라고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리기 일쑤라는 거죠. 이제 밖에서랑은 다르게 집안에서 행동이 너무 거칠고 버릇이 없는 데다가 고집불통의 아나무인, 그래서 이 지금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주위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친척들, 뭐 선생님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모르니까 이 최 씨 부부만 고민이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선 되게 괜찮고 안에 오면 싸가지 없고, 약간 뭐 다중인격의 소유자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이제 믿지도 않는 거죠. 밖에서는 싹싹하니 잘 지내지만. 근데 이제 이 최 씨가 또 학원 앞으로 이렇게 하루는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한 10분 정도 늦었어요. 그럼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냥 10분 정도는 엄마가 좀 늦으시나 보다 그러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아들이 차에 탈 때보다 얼굴이 싹 굳어갖고 감히 나를 왜 길거리에서 기다리게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른 애들 다 집에 가는데 나 혼자 쪽팔렸다,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어서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났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집에 갈 때까지 불평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타이르려고 그러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혼도 내지만 전혀 대화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을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야, 내가 정말 이 사춘기 아들 때문에 4명의 살지를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고민이 깊어진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면은 4대 독자를 억누를 수 있는 건 3대 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빠. 2대는 할아버지고 3대는 아빠고요. 4대는 이제 이 친구인데, 아빠가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다. 드라이브를 좀 간 거예요. 하면서 때린 건 아니고. 대화를 때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예. 대화를 좀 해보는데 결국 이 4대 독자 아들은 아빠고 엄마고 곁을 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예 뭐 얘기도 안 통하고 그 와중에 좀 아빠 앞에서도 좀 말이 거치게 나오니까 아빠가 좀 혼을 냈던 것 같아요. 하니까 벗어놓은 옷을 또 걷어차기도 해서 참다 3대 독자인 아빠, 이 사람도 되게 귀가 컸거든요. 그렇죠. 등을 때려버렸습니다. 아들 등을 3대가 4대 등을 쫙 때려버렸는데 등을 맞자마자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또 해버렸어요. 우리 박 변호사님 따님 같네. 우리 딸 저는 때리지 않지만 법을 이제 그렇게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을 얘기한다고? 실제로 신고해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부도 놀랐고요. 시부모님도 사실 놀랐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이게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좀 더 뭐가 있는 건지 그게 지금 고민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과잉 보호로 자란 이 아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 팀장님의 처방부터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2대나 3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간단해요. 간단. 지금 아동 심리하는 분들이 좀 TV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심리 전문가한테 심리 전문을 교육을 받게 되면은 심리 치료하게 되면은 고칠 수가 있죠. 박 교수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게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일찍이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 팀장님만의 또 독특한 처방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완력을 쓴다든지. 저는 말로 달래다가 안 들으면은 문을 닫고 어. 비밀의 방으로 갑니다. 진실의 방과 비슷한. 틀리죠. 다른. 예. 자,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런 아이의 증상은 뭐 이분뿐만 아니라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갖가지 이유로 오냐오냐 하고 큰 아이인 거죠. 뭐 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위에 아이가 병으로 뭐 아이를 잃었다거나 엄마 아빠가 너무 불안하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과잉보호를 받아서 그냥 건강한 정도면 자신감으로 가기는 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가 아이들도 되게 힘든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열등감 덩어리가 돼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안 좋아하고 사회도 안 좋아하거든요. 학교 가도 안 좋아해요. 이런 성품의 아이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그 열등감을 느껴야 되고 사실 나중에 사회활동이나 결혼 생활에서도 무난하지 맞아, 않습니다. 맞아.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나는 내 아이를, 내 새끼를 너무 사랑해서 오냐오냐 길렀지만 사실 아이한테 불행한 삶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잘못 양육하시는 거고요. 이런 양육하지 말고 아이에게 절제하는 법, 배려하는 법, 뭐 자기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하는 법,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법, 어른을 공경하는 법, 당연히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알고 있죠. 자, 3대가 등짝 스매싱 했다고 해서 112 딱 누른 거 보고 2대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마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냐오냐 해서는 안 되고요.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매 앞에 이제 뭐 매를 꼭 해라고 이제 지금은 매를 하면 안 되지만 매를 해야지 효자가 되고 잘 클 수 있다. 이런 얘기 옛말에 있습니다. 뭐 지금 때리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교육, 훈육의 책임은 2대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3대인 부부, 엄마 아빠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 중간에서 잘 좀 컨트롤을 해가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2대 분들은 좀 적당히 이제 하십시오.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좀 사춘기 넘어가면 저는 시간이 좀 흘러가면 정상적으로 좀 예의를 갖추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닥터구찌님 같은 남자지만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4대 독자라고 불리는 그 집이라는 자체가 하셨고요. 손뭉치님 니네 집에서나 4대 독자지 밖에 나가면 그냥 아무개입니다 하셨습니다. YMH님 그 금쪽 상담 이런 거 내보내세요. 조부모는 일단 차단하시고요 하셨고요. 손공주님 인간이 먼저 돼야죠. 4대 독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